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가 한글 날이어서 그런지 신문마다 한글에 대한 특집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드리는 제언이에요.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바로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냐면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쓰임이에요. 한글과 한국어를 막 혼용해서 써요. 한글이라는 말을 한국어라는 뜻으로 쓸 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어는 한국인들이 쓰는 말이죠. 우리 한민족이 대대로 이렇게 써오던 말이죠. 그런 말은 아주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말만 있고 글자가 없었잖아요. 이제 설총이 만든 뭐 이두 같은 건 있었지만 완벽한 문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중국 글자를 가져와서 썼죠. 한자를.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경국에 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말씀이란 말도 있었고 다르다는 말도 있었어요. 중국이란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은 있었는데 이제 글자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표기한 나를 나, 라를 라 이렇게 표기할 소리 글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국 글자를 가져와서 쓰니까 중국 글은 이제 이른바 그 이제 훈이 있잖아요. 훈. 그래서 나라 국, 나라인데 나라라고 안 하고 국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나라라고 적지 못하고 국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포문 이제 한문으로 쓴 걸 보면은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야 이렇게 돼. 국지 어음 나라 국자를 쓴 거예요. 갈지자. 그다음에 말씀어 소리음 나란 말씀이 이거를 나란 말씀이 이렇게 못 쓰고 국지 어음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란 말씀을 나란 말씀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 한글을 이제 창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언어는 있었고 그 다음에 글자 표기법이 그때 알파벳이 그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통 쓰는 말이 한글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28글자를 사랑하자는 뜻이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써 내려오던 한국어를 사랑합시다라는 말을 한국어를 사랑합시다 안 하고 한글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영어로 치면 영어에 수십만 수백만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와 그 단어로 구성된 문장과 이런 영어를 사랑하자는 거 하고 A, B, C, D, E, F, G 26인가요? 24개인가요? 그 표기법 그걸 사랑하자는 거하고 딴 얘기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외국에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면은 영어 학교가 있잖아요. 잉글리시 스쿨을 한국에다 세운다 하면 그 잉글리시가 알파벳 가르치는 데 아니잖아요. 알파벳이야 물론 가르치겠지만 그것은 첫날 하루 배우면 그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영어 학교 그렇게 돼 있어요. 잉글리시 스쿨이에요. 알파벳 스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외국에 세운 학교는 한글 학교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나절 가나다라 기억니은 배우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한국어 학교 이래야죠. 한글 학교가 아니죠. 근데 한국어하고 한글하고를 막 섞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언어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 의미가 막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한글이라는 말 속에 이제 원래의 그 알파벳 표기법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외연이 확장되어서 한국어도 한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거의 되어 가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순우리말이 아니잖아요. 한글은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시경 선생은 한글날을 가게하날 그랬어요. 가게하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여러 합의를 거쳐서 한글, 순우리말 순우리말 글 해서 한글 됐거든요. 근데 한국어, 그 짝이 되는 언어만은 한국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한자로부터 한자에 기반을 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말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한말. 한국어라는 뜻을 순우리말로 한말 해서 한말과 한글을 구별해서 쓰자. 그래서 한국어 사랑, 한말 사랑과 한국어 사랑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한국어 사랑 속에 한글 사랑이 포함되는 거죠. 범주가 더 넓죠. 한국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신문 기사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 한겨레 신문 건데 이제 전주 우리말 지킴이 정혜인 대표라는 분이 이제 국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국어 사전을 꼼꼼히 보면서 이제 우리말을 제대로 씁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우리말은 조사만 남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커먼즈 필드, 체인지 메이커, 오픈식, 굿즈 이런 단어들을 막 써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주시경 선생에 관련된 이제 한글날의 기원에 대한 기사도 또 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선일보 100년 기획 이래가지고 말모이 100년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해가지고 말을 모으자 이거예요. 말을 모으는데 쓰기는 쓰는데 사전에 안 올라간 단어를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운동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획 기사로 이제 한글이 문화 아이돌 해외 유튜버들 앞다퉈 한글 전도사로 이런데 제목부터가 마음에 걸려요. 한글이 문화 아이돌 이랬어요. 그러면 가나다라 기억낸 이 표기법이 문화 아이돌인가요? 이 가나다라 표기법이 이제 디자인에도 쓰이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어란 뜻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 그리고 한글 전도사로 유튜버들 하면서 이제 유튜버들이 외국 사람들인데 한글에 빠져가지고 또는 한말에 지식으로 한말에 빠져서 전도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글의 우수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종대왕이 대단했다라든가 또 이게 배우기 쉽다, 과학적 언어다, 이런 이제 표기법이다. 그런데 막 뒤섞어 놨어요. 처음엔 외계어처럼 보였다. 이응, 니을 같은 단어들. 이응, 니을이 단어인가요? 이응, 니을은 표기법이잖아요. 한글이잖아요. 한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단어죠? 단어는 이응에다가 아를 붙이고 비읍에다 버를 붙이고 지읒에다 이를 붙여서 아버지 이렇게 해야 단어지 이응만 가지고 무슨 단어가 됩니까? 야, 저 기자님한테 미안하지만 좀 제 생각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의문 변동 규칙까지 배우고 나니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고 생각했다. 이제 언어예요, 언어. 한말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학적인 것은.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이게 또 과학적이라는 거는 우리 말이 과학적인가요? 그럼 뭐 영어는 과학적이 아니고 우리만 과학적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을 표기하는 표기법이 과학적이죠. 체계적이죠. 과학적이라기보다 체계적이고 아주 일목요연하죠. 근데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문장이 뭘 지시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말과 한글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건 막 혼재가 돼 있어서
저같이 꼼꼼히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리둥절해요. 조선일보에 보면 이 말 지킴이 해가지고 이게 이런 틀린 걸 엄격하게 잡아내는 분이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양혜원인가 하는 분인데 저도 모르는 걸 막 아주 섬세하게 잡아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신문기사 방송에서 계속 잡아내는데 잡아내거나 말거나 그 신문 자체에서 계속 들리고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나 봐요. 배우지 않나 봐요. 기사는 기사고 나는 나대로 쓰고 이런가 봐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소월 시의 진달래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언어 문제예요. 언어. 진달래꽃을 언어 문제지 표기법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목은 근데 한글이 전도사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어 이 얘기지 이거 한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달래꽃에서 이것이 한글 얘기인지 한국어 얘기인지 보세요. 고이 아름따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까지는 영어로 번역해도 큰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말없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고의가 이제 영어에 적당한 단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언어 문제이지 표기법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이것을 한글 이야기로 몰고 가는데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고의를 영어로 번역하면 beautifully 혹은 nicely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이 영어를 번역 아름답게 멋지게 뭐 이런 건데 아름답게 멋지게가 아니잖아요. 고의는. 그 다음에 아름따다 이렇게 한아름을 따다 한데 아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따다를 피크라고 한대요. 피크 픽업 픽 픽이 주는 느낌하고 아름따다 하고는 영 다르죠. 그 다음에 걸음걸음을 스텝 야 스텝하고 걸음걸음은 전혀 다르죠. 근데 영어로 이 시를 번역한 어떤 번역문을 보면 스텝 바이 스텝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의 그 걸음걸이를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했대요. 스텝 바이 스텝은 뭔가 이렇게 탭댄스를 추는 느낌이잖아요. 영 우리말의 느낌이 안 난다 이거죠. 사뿐히 영어로 하면 lightly 또는 softly lightly나 softly하고 사뿐히는 전혀 다르죠. lightly나 softly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100%라는 건 없지만 90% 비슷하게. 근데 사뿐히는 영어로 전혀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래의 느낌이 전혀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말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3차원이라면 한국어는 4차원이랄까?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 뒤에 영어로 살던 때가 얼마나 심심하고 평범했는지 이런 풍부한 표현들이 없는 영어로 가지고 느낌을 표현하려니 얼마나 이게 재미가 없었나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저도 공감해요.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만 봐도 정말 공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성적 표현이 전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걸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보완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항상 이쪽이 부족하면 저쪽을 보완해요.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은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해요. 또 눈이 안 보이는 분은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가 또 발달해 갖고 눈의 역할을 보조하게, 보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제스처, 표정 이런 게 풍부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막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표정도 풍부하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소프트리라도 그때그때 그 표정과 느낌에 따라 소프트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뿐히 이렇게 단어로 부드럽게 이렇게 할 때 그냥 평범하게 부드럽게 사뿐히 요 차이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부드럽게 그럼 부드러워 사뿐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걔네들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고 치자고요. 소프트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프트리 어떻게 소프트리 하면 그것이 사뿐이가 되고 어떻게 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드럽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걔네들이 이제 표정이 풍부하고 이렇게 제스처가 많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언어 쪽에서가 아니라 그 이런 모션 이런 쪽에서 이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쪽이 이런 그 의성어, 의태어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유튜브 강의로 뭐 22만 4천 명 구독자가 있고 뭐 누적 조회수가 어떤 거는 870만 회, 어떤 거는 160만 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한 말에 대한 이야기지 한 글에 대한 얘기는 한 말 이야기 하는 중에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신문 기사를 쓸 기자님 정도 되면 이 분야에 뭐 거의 전문가고 글만 쓰시는 분인데도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기관 쪽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제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한국에 잉글리시 스쿨을 세워요. 알파벳 스쿨을 세우지 않아요. 알파벳 배우러 오십시오가 아니라 영어 배우러 오십시오. 영국말 배우러 오십시오 해서 잉글리시 스쿨을 세워요. 그럼 우리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에서 한말 학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어 학교를. 근데 한글 학교를 세워요. 한나절 배우면 끝나야겠네요. 한글 학교니까. 근데 아니에요. 몇 년이고 가르쳐요. 한글과 한말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아예 명칭을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 정밀하게 따져보면 언어를 부정확하게 쓰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것이 제 마음에 너무 걸려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이쪽도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언젠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한번 다뤄서 크게 한번 좀 그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한글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한국어란 말을 한글에 대응할 수도 있고 순우리말이기도 하니까 한글, 한말 해서 한말 사랑 이렇게 합시다. 그럼 듣기도 좋고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제 의견에 뭔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하면서 3 곱하기 3은 8이에요. 아니에요. 9예요. 이렇게 비판하면서 바로 잡는 것이고 또 저도 비판자인 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객관적으로 딱 토론을 하고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또 아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 의견을 듣고 찬성하신 분은 찬성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김아무개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 언어는 변하는 것이니까 한글이라는 단어 속에 한 말이 포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은 또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과 대응해서 한말이라는 단어로서 한국어를 표기해보자. 이것이 저의 제안이고 제 소원으로는 그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전 국민이 한글 한말 쉽게 말을 쓰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한글도 사랑하고 한말도 사랑하고 또 외국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사랑해야 돼요. 외래어하고 외국어는 달라요. 외국어는 완전히 외국말이고 외국에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이 되어버린 외래어. 도이칠란드가 독일, 영국이 잉글랜드가 영국, 아메리카가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받아들인 그 초기에 그 외래어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있는데 카메라 그 뭐 조형 장치 이렇게 할 겁니까? 코너킥 이거를 뭐 북한에서는 구석차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냥 코너킥이 우리말이 된 거죠. 대신 사커 무슨 풋볼 이건 축구 이렇게 이제 이건 번역해서 쓸 건 또 쓰고 그러나 코너킥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이거 일일이 번역해서 쓸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외래어예요. 제가 컴퓨터라고 한글로 쓰고 그리고 발음을 할 때 그것이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컴퓨터하고 똑같지 않아요. 약간은 오차가 있어요. 90% 비슷할지 몰라도 100% 똑같지 않아요. 그 다른 한국화된 그 컴퓨터라는 단어 카메라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했는데 쟤들은 몰라서 카메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카메라는 완전히 우리말인 거예요. 왜래요? 외국에서는 우리말이죠. 그렇게 해서 언어는 풍부해지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 소설, 특히 톨스토이 소설 같은 데 보면 귀족들이 막 프랑스어를 자기 말처럼 써요. 러시아어로 쓰다가 막 문장 전체를 막 프랑스어로 쓰는 거예요. 문화는 그런 거예요. 문화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꼭 거부만 하면 안 돼요. 거부하려도 거부가 되질 않아요. 막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받아들여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받아들일 건 또 흔연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이 양면성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우리만 딱 가둬놓고 있으면 과연 발달하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우선 한자어가 우리나라의 언어의 70%인데 한자어 자체가 중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어에 기반해서 생긴 언어들 아닙니까? 그 한자어를 싹 빼버릴 거예요? 한국어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단어에 오늘 말하는 단어의 70% 이상이 다 한자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걸 뺀다고요? 한글 전용이라는 걸 옛날에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순 우리말로만 다 표현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개념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순 우리말 말고 그런 한자어나 외래어가 필요한 겁니다. 뉘앙스. 이런 단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했다. 아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거부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고 충분한데도 괜히 뭐 여기 지금 아까 말한 무슨 이상한 단어 또 그렇게 쓰면 멋있는 것 같아서 쓰는 단어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그 한글날을 앞두고 그 신문에서 난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한말이라는 단어 한국어를 한말이라고 합시다 하는 단어를 재현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글을 쓰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안 써도 좋을 외래어를 그동안에도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벽에 가까워지려고는 하는데 늘 완벽은 멀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 틀린 것,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 나가면서 가는 거죠. 뭐 그것이 또 우리 그 행복 앤드 힐링의 자세예요. 완벽에다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목표를 둬야죠. 1차적으로. 100점 목표에 두되 2차 목표가 있어요. 2차 목표. 이게 중요해요. 2차 목표는 50에서 50일, 60에서 60일 한 걸음 나가는 이것이 진짜 목표예요. 100은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만 30에서 30일 가나 70에서 70일 가나 한 걸음 가긴 똑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를 보면 70점이 30점보다 높죠. 근데 2차 목표를 보면 저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가면 그것이 이제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힐링의 길이에요. 사실은 1차 목표에 너무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 2차 목표 한 걸음 한 걸음 고쳐나가는 것. 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오케이 틀렸네. 그리고 또 하나 고치면 50에서 50일 기쁜 거죠. 이 작은 기쁨들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 사실은 힐링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혹시 제가 틀린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고쳐서 고치기도 하겠고, 다음 강의 아니고 이제 다음 얘기 때 이렇게 해서 나 고쳤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갔네요. 50에서 51 나갔어요. 이렇게 기뻐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나면 하늘이 맑죠? 맑은 하늘처럼 행복한, 건강한 그런 심신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